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교 심층 분석 12번째 시간으로 단국대학교 천안 의과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번째 대학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학 아주대학교를 정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는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대학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들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또는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기 성적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의 분석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만 가지고 원서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12번째 대학 그리고 다음 번째 13번째 대학으로는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어질 텐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고 또 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원서 지원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단국대학교 천안은 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합성, 여러 가지 등등등 모든 요소에서 한 번 학생들이 거쳐가거나 관심을 갖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수능 최저 미반영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치대에 쓰거나 약대를 쓰시는 분들도 단국대 천안을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 37개대 약 1700명 정도의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게 의과대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약대가 들어오니까 의대의 전체적인 경쟁률 또는 의대의 전체적인 학생부 평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대가 의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약대가 의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큼의 영향력은 발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대와 약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고, 두 번째는 약대에서 의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 선발이 올해 이루어지고 많은 인원이 선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약대 선발이 의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뽑으니까 의대가 흔들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면 그런 식의 기회는 발생이 되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서 약대 또는 약대에서 이동하는 구간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기회 구간이 우리가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공간에서는 약대에서 의대로, 의대에서 약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기회 구간은 발생되기 어렵고 의대 자체 내에서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해마다 입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시의 전형 방식이라든가 수능 최저의 유무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천안 내용을 설명하시는 걸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단국대학교는 DKU 인재 전형인데 사실 모집 인원 전형 방식 큰 변화가 거의 없어요. 2020년과 2021년도의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이런 변동이 없고 인원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3개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전형 방식은 전년도에서는 4배수를 뽑았어요. 전년도는 4배수였다가 올해 가면서 배수를 3배수로 낮췄고, 1단계에서는 소리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의 면접의 30%, 주목할 점은 1단계의 배수를 3배수로 낮췄다. 1단계 배수를 이렇게 4배수에서 3배수로 낮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겠죠.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제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적절한 범위까지 수능 체조의 충족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수능 체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체저의 충족 비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들의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기는데 4배수에서 3배수로 배수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입시의 이런 전형 방식이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나오고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면접 일자는 2021년 11월 27일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반영하고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아요. 면접평가에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서류 진위 여부, 전공 의지, 전공 관련 활동, 전문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인당 약 7분 이내 정도의 면접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면접 시간은 사실 많지 않고 면접의 비중도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면접의 반영 비율은 30%죠.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다. 40%다. 50%다. 전형 방식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대학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꼭 30%가 20%보다 높은 실질 반영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형 방법에서 면접의 비율이 30%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일반적인 대학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대학의 면접 비중이 2단계에서 면접이 50%다, 1단계 서류평가 50%다, 그럼 면접 반영 비율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볼 점은 뭐냐면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대 과연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면접에 소요되어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면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단국대 천안은 지금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 그 다음에 약 1인당 7분 이내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이고 중에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니까 수능 체제는 사실은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두 과목 평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높다고도 할 수 없고 낮다고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능 체제에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능 체제, 이러다 보니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전형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보면 2022년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2021년도를 보니까 2021년도는 1단계 배수가 4배수였죠. 4배수에서 3배수로 배수가 한 단계 낮춰졌고, 두 번째는 2021년도에서는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는 없어요. 2020년도에는 이처럼 보는 것처럼 면접 없이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반영이 됐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 5, 과탐 한 과목이었죠. 사실상 단국대학교 천안에서 입시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냐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뀌는 이 시점이거든요. 대부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입시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고, 그리고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대부분 안정화되어지는 시점으로 가거든요. 항상 입시는 바뀌고 안정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20에서 2021로 변경이 되어진 입시가 안정화되어지는 건 2022학년도에 안정화되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형 방식의 변화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 합산 방식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다단계 방식에서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은 입시에 커다란 영향력이 없어요. 입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수능 체제거든요.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수능 체제의 충족 여부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단국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합 5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다가 3개 영역 등급합 5에 과탐 2로 반영하게 되어지면서 수능 체제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낮아졌고, 그리고 배수는 어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단계 전종을 실시하고 수능 체조를 낮추게 되어졌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배수를 4배수로 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봤더니 대학에서 저 정도는 충분히 3배수 정도는 봐도 되겠더라. 실제 학생들이 수능 체조 충족하는 비율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별로 문제가 없겠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배수를 3단계로 3배수로 바꾸시면서 안정화되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단국대학교 천안은 2020에서 21년도로 바뀌는 시점,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5의 과탐 하나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졌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입시 결과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제일 중요한 건 2020에서 21년도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국대학교 모집 인원은 2020년도에 10명에서 2021학년도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5명이 늘었어요. 모집 인원이 느는 것도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입시를 흔드는 거, 입시를 흔드는 요소는 모집 인원, 전형 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입시를 흔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입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리고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를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입시를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입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그 내면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27.90 대 1, 26.87 대 1. 경쟁률은 높죠. 충원율은 70%, 110%, 80%니까 충원율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1.71, 2020년도에는 1.94, 2021년도에 1.24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평균 성적이 1.94에서 1.24 정도로 성적이 대폭 높아졌다는 거예요. 1.94 정도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단국대학교 천안이라는 대학교가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 역량의 우수성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실제 뭐다?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2021학년도에 1.24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뭐로 보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일반고 학생의 중심의 대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국대학교는 제가 볼 때는 자사고 중심의 대학도 아니고 일반고 중심의 대학도 아니었어요. 자사고 학생도 뽑고 일반고 학생도 뽑았던 거죠. 그런데 단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단국대학교 천안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사실상 단국대학교가 최상의 의과대학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위권의 의과대학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으면서 아래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도 한 번쯤 거치고 위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한 번쯤 안정지원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5의 과탐 하나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가장 큰 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았던 거예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으면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그 적은 숫자의 학생 안에서 합격생을 내다보면 결국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2020에서 21학년도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지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높아진 거야. 그렇죠?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고,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1.94, 1.71에서 1.24가 바뀐 것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유형, 평가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물어볼 수 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에 따른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2019년도, 20년도, 2021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는 최고 성적이 1.47, 평균이 1.71, 최저가 1.98. 2020년도에는 최고 내신 성적이 1.94, 평균 성적이 1.94, 최저가 4.13 정도가 됐어요.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자, 학생부 최고 성적이 1.04,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1.24, 최저가 1.84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성적이 범위면 최저가 1.84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성적과 최저 성적의 사이에 다수의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들이 1.24나 1.24 이내 정도의 합격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률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단국대학교 천안 15명의 모집인원 안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선발 비율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입시가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또 학생부 교과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기재의 문항과 글자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2024학년도에 갔었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학력 지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거든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일반고 중심의 대학이든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든 간에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첫 번째, 나는 내신에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년도보다 더 많은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나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떨어져. 전년도나 그 전년도는 학교의 이름을 걸고 나는 자사고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자사고로 1년에 막 의과대학을 100명씩 보내.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2점대 후반이나 3점대에서도 나는 의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2022학년도 입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2021에서 2022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의 2021학년도의 최고 평균 최저점에 대한 학생부 등급이 보여주는 점들은 첫 번째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결국은 단국대학교 천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1차 수능 최저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 결국은 자연스럽게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2021, 2020, 2019년도에 보면 학생부 등급은 1.71, 1.94, 1.24 그쵸? 바로 2020에서 2021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최저 바뀌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 상승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합격한 경우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에 7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1명, 2021학년은 12명 정도의 충원율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70%, 110%, 80%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근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단국대학교 천안이 그럼 2022학년도는 어떻게 될까? 2022학년도는 매우 혼란스럽죠. 원래 항상 입시가 바뀌고 난 다음 그 다음 시점이 되게 관심이 가거든요. 요 지점이. 왜냐하면 1.91에서 1.71에서 1.94 그 다음에 1.24 정도로 내신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2021학년도에 이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 전년도에 2020에서 2021로 가려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됐죠. 원서 지원의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 뭐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게 내신 성적이 왜 올랐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만을 인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 학생들이 또 원서를 꺼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단국대학교 천안이 결국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저거보다 더 높은 대학들도 있지만 보통 경쟁률이 27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중에서 거의 최상위 정도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사실 낮다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경쟁률 매우 높고, 그리고 2020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어떻게 됐어? 학생부 등급 컷이 매우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냐면 한림대에서 벌어진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죠. 2021학년도의 교과 성적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크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가능성, 그러면 경쟁률이 첫 번째는 26.87대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2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2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1차의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그렇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천안의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71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시 변화는 바뀌고 변화하고 안정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안정이 되는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2020에서 21학년으로 바뀌고 난 이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2022학년도가 과연 어떤 결과의 내신 성적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봤었을 때 한 1.45 정도의 내신 성적, 또는 자사고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만약에 2점대 초중반 정도의 성적이라면,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교과 성적 1.24를 보고 겁을 먹지 말고, 무슨 말이다? 바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거를 볼 때라도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천안은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단국대학교는 물론 이렇게 지금 2020, 21, 2022학년도 자, 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평가 방법에서 평가 요소의 비율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봅니다. 물론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반영의 비율이 진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보시면 2020년도에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40%, 발전 가능성 15%, 인성이 약 15%가 반영이 되어졌어요. 이때까지는 전형이 2020년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다변화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을 때고, 2020년도로 가면서 2021학년도로 가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돼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것을 40, 30, 30 정도의 반영비를 주고 있는데, 2022학년도죠. 올해로 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평가 방식이 바뀌었냐면 학업 역량의 40%,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40%, 그 다음에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의 20%.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의 반영 비율이 20%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학업적 역량, 그 다음에 활동의 역량과 같은 역량 중심의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뭐냐면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 역량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우수한 평가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0, 2021, 2022학년도로 가면서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과 평가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2학년도 단국대 천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다? 결국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은 60%에서 20%로 반영 비율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단국대 천안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활동 역량이 우수하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정도의 의과대학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학생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은 그렇습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단국대학교 천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학 5, 6, 7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림대나 연세대 미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봤었을 때 약 중간 정도 지점이죠. 높지도 않고 결코 낮지도 않은, 다시 말하면 단국대학교 천안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고민거리는 뭐냐면 전년도보다 틀림없이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컷이 무척 올랐죠. 무척. 1.9에서 1.2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입시의 제도가 바뀌고 난 그 다음 연도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2년 정도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되어지면 그게 대부분 다 안정화되어져서 그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입시 제도가 바뀌고 난 그 다음 연도가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단국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가 기회가 되는데, 단국대학교 천안은 좀 전에 학생들이 어떤 인식을 많이 가졌을 것 같냐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안 돼. 어디 학생들이 돼? 자사고 중심의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학교야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도 1.7, 1.9의 평균 성적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같은 학교, 아주대나 가천대나 경북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단대 천안을 거쳐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어지면 단국대학교 천안은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와는 달라요.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는 2021학년도의 입시에서도 학생부 평균 성적이 대부분 다 1점대 후반이거나 2점대 초반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활동 역량 중심으로 높게 평가를 가져가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충남대학교 프리즘 충북대 학생부 종합 2나 원광대 카톨릭 관동대와 같은 유형의 대학이 단국대학교 천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단국대학교 천안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쓰는 경북대, 아주대나 가천대의 원서를 쓰는 분들 내신 성적의 우수성은 별로 없고 활동 역량을 강조해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거는 입시가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 이전까지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고등학교 유형이 좋거나 활동 역량이 우수하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었지만 2020에서 21년도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수능 체제가 완화되어지면서 결국은 교과의 합격생들의 교과 등급이 크게 상승되어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대학에서 이런 유형의 대학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무슨 문제가 있다. 2020에서 21년도로 바뀌게 되어진 첫 해년도, 여기는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관심을 가는 것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다. 과연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2021학년도에 1.24의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고 그 전년도만큼 과연 원서 지원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 수능이 이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수능이 얼마나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따라서 내신 성적은 일시적으로 2022학년도의 내신 결과가 2019년도나 2020년도의 내신 결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평균 성적이 1.5에서 1.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나는 1.6이야 1.5야 원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국대 천안 정도의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시려면 단지 내신 성적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거든요. 경쟁력을 확보하셔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내신 성적 몇 등급이고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원서 지원은 조금 더 깊이 하시는 게 좋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은 기회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단국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됐지만 올해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만 반영이 되고요. 면접 반영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라 하더라도 면접은 보통 1인당 약 7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뭐가 관건이다? 수능체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